우리는 종종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점이나 사주를 보러 가곤 한다. 앞으로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의 해석이 아닌 나 스스로 삶의 흐름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타라스와트 박사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을 겪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끌어당김의 원천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논리와 이성 너머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으며 어디로 인도하는지는 직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도달한다.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순간들이 실은 운명을 결정짓는 신호라면 어떨까? 싸이는 우연히 들은 노랫말, 엉뚱한 장소에 있는 물건, 전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나타난다. 오늘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책, 사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인은 각자 개인이 가진 틀에 따라 신 혹은 우주라고도 부르는 자비로운 원천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이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어떤 인과관계도 없지만 서로 연결된 듯 보이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동시성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융은 과학을 공부했지만 이런 동시성이 어떤 영적 근원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다. 나는 과학자이지만 대부분의 사인과 메시지가 죽은 남편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모든 영혼의 의식으로 이루어진 우주적 힘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임사체험 현상에서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브루스 그레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임사체험은 수백 년 전에 일어났든 세계 어디에서 일어났든 놀랍도록 유사하다. 임사체험자들의 45%가 유체이탈을 경험하며 그들은 다른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난다. 척추 전문 외과 의사인 메리닐 박사는 카약 여행 중에 임사체험을 했다. 아픔도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다. 내 영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순간이 영원으로 확장되는 듯했다. 동시에 나는 강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내 몸은 여전히 그 강물 속에 잠겨 있었고, 카약을 탄 사람들이 나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15분 정도가 지나자 그들은 구조를 포기했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안고 위로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있는 듯한 감각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녀는 임상적으로 사망했을 동안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조상들 같았다. 또한 그녀는 천국이라는 구조물을 향한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물에 빠진 그녀의 시신을 수습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까지 약 30분이 걸렸다. 임사체험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천상의 구조물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천상의 존재들은 그녀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 지상에서 해야 할 것이 더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슨 박사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많은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점을 지적한다. 임사체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은 현실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자신은 죽은 줄 몰랐던 사람과 만난 사례는 죽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된다. 남아프리카의 어떤 환자는 심각한 폐렴으로 호흡 정지가 와서 반복적으로 소생술을 받았다. 그러던 중 그가 입원해 있던 중환자실에서 그를 담당하던 간호사가 주말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그 사이 환자의 호흡이 또 한 번 멈추었고, 그는 임사체험 중에 그의 담당 간호사를 만났다. 그는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빨간 자동차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그녀 대신 자기 부모님께 사과해달라고 부탁했다. 임사체험 후 살아난 환자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다른 간호사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 간호사는 울면서 병실을 뛰쳐나갔다. 사실 원래의 담당 간호사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주말에 휴가를 냈고 부모에게 생일 선물로 빨간 자동차를 받았다. 그녀는 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즉사했다. 이것은 환자가 임사체험을 하기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임종 명료 현상 역시 육체와 정신이 별개라는 잠재적 증거가 된다. 임종 명료 현상은 죽기 전에 일어나며 치매와 같은 심각한 인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사망 몇 시간 또는 며칠 전에 기억과 의식이 명료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때 마지막 인사를 한다. 오랫동안 치매로 손주는 물론 자녀조차 알아보지 못하던 노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병에 걸리기 전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아들은 어머니가 회복된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환생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5,000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그중 2,500여 개의 사례가 부정할 수 없는 전생의 삶이라고 인정했다. 생사의 경계에서와 같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가 많다. 하지만 창의성, 명상, 호흡 훈련 등을 통해 일상에서도 이런 현실을 엿볼 수 있다. 그 핵심은 신경계를 열린 상태로 만드는 데 있다. 임사체험의 경우 우리는 통제력을 완전히 잃는다. 하지만 통제력을 약간 내려놓는 환경만 조성해도 이와 비슷한 경험에 다가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진짜라고 믿는 것을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한다. 사랑하는 남편 로빈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처음 몇 주 동안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정원에서 울새가 유난히 자주 보였던 것이다. 내가 배워온 과학 지식은 울새들을 우연으로 치부했다. 로빈이 세상을 떠나고 6주쯤 지난 어느 날 무언가가 어깨를 세게 치는 감각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자 침대 곁에 서 있는 로빈이 보였다. 당시 나는 분명히 깨어 있었고 꿈을 꾸는 것도 아니었다. 마음을 열자 더 많은 사인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는 하트 모양을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에게 의미 있는 노래들, 그리고 사람들이 꿈속에서 로빈으로부터 받았다며 내게 전해주는 메시지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무작위로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자주 반복되었다. 로빈은 금융계에서 일을 했고 숫자에 집착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로빈에게 기념일 같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나에게 특정 숫자를 보내달라고 빌었다. 로빈이 확실히 숫자 사인을 보냈다고 처음으로 느낀 것은 그의 일주기 무렵이었다. 일주일 전부터 휴대폰, 자동차 번호판, 시계, 소셜미디어 등 눈을 돌리는 곳마다 1, 11, 100이라는 숫자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일 당일에는 108이라는 숫자를 발견했다. 힌두교에서 108은 존재의 완전성과 신성한 연결을 상징한다. 이런 일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일어났고 시기와 내용이 점점 정확해졌다. 두 번째 기일에는 자정이 막 지났을 때 인스타그램에 200이라는 사인을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그 사인은 기일 내내 이어지다가 다음날 200일로 바뀌었다. 나는 그의 이주기 때 LA로 갈 예정이었는데 로빈에게 여행 중 불사조의 사인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불사조는 우연으로 여기기 힘들 정도로 색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스튜디오가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나는 호텔에서 나오는 길에 피닉스 가든이라는 중국 식당을 몇 번이나 지나쳤고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했을 때 경유지는 피닉스였다. 런던으로 돌아온 어느 날에는 집에 걸어가던 중 도로가 막혀 있어서 골목길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때 분명히 사인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강한 직관이었다. 놀랍게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피닉스라고 적힌 커다란 간판이 있는 펍과 마주쳤다. 나는 점을 보기 위해 유명한 영매의 집으로 갔다. 영매는 점을 보기 위해 내 물건 하나를 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그녀에게 나의 결혼 반지를 건넸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로빈이라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영매는 나와 로빈만 알고 있던 비밀을 말하기도 했다. 영매를 통한 로빈의 메시지는 저 세상으로부터 온 또 다른 형태의 사인이었다.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은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확증이었다. 내가 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하자 나와 이야기를 나눈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험도 털어놓았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거나 그 사람을 예기치 않게 마주친 경우가 많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존재를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 서양에서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세계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약 60억 인구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영적 믿음이 여전히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개념임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자연 속에서 이미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순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난 힘이 존재한다는 이해로 이어진다. 자연 속의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 속에 있으며 그 속에서 에너지와 물질은 새로운 목적에 사용된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진화했다. 따라서 사인이 우리를 안내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이성으로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욕구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 무엇이 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칙이 없다. 다만 많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 있는 동물과 새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모양으로 사인을 보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나는 보도블록의 하트 모양이나 하트 모양의 채소와 같이 색다른 배경에서 하트를 볼 때 의미를 부여한다. 가장 널리 퍼진 사인은 숫자다. 10일이라는 숫자 또는 11시 11분과 같은 시간. 다른 반복되는 숫자들은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런 숫자를 수호천사로부터의 사인을 전달하는 천사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10일이라는 숫자는 쌍둥이 영혼이라는 영적 개념의 상징이기도 하다. 쌍둥이 영혼은 하나의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한 나머지 둘로 갈라졌고 두 사람이 그 영혼을 반쪽씩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쌍둥이 영혼을 만나면 예전부터 알고 지냈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인을 보려면 내면이 적절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인을 보는 능력은 직관적인 능력의 확장이다. 따라서 직관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걸러낸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것들도 놓치고 있다. 상행 망상 활성계를 관찰하면 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알 수 있다. 젖먹이 아기를 둔 어머니는 잠들었을 때 거리의 자동차 경보음은 듣지 못해도 아기 울음소리에는 바로 깨어난다. 뇌는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거른다. 하지만 마음챙김이나 뇌의 사전 준비를 통해 이런 필터링 과정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원래라면 놓쳤을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꿈을 꿀 때에도 상행 망상 활성계가 이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완된 상태에서는 알 수 없는 근원과 소통하거나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정보에 접근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예지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티베트 의사이자 철학자인
니다 체나그창 박사는 깊은 잠이 임사체험과 비슷한 명상의 상태라고 말한다. 꿈에 빠져들 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있고 정신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즉, 우리는 매일 밤마다 작은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인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어떤 놀라운 것을 알아채거나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면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를 우선한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산 사람들은 길에서 같은 모델의 차가 훨씬 더 많이 눈에 띈다고 말한다. 실제로 같은 차가 더 많아진 것은 아니다. 단지 뇌가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준비된 것일 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의 이미지를 모으고 자주 바라보면 현실에서도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더 쉽게 알아차리게 된다. 나는 연구를 통해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거나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신 감사, 아름다움, 행복과 같은 것들에 집중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경로들은 가지치기가 되고 유익한 경로들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뇌 안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덮어쓸 수는 있다. 따라서 뇌를 발전시키려면 원치 않는 신경 경로를 새로운 대안적 경로로 덮어야 한다.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느끼고 싶은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리더들이 많아졌다. 이는 경험을 통해 직관의 중요성을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귀중한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정보원은 뇌만 있는 게 아니다. 신체 역시 지식을 담고 있다. 우리는 세포가 경험에 영향을 받고 후성 유전 과정을 통해 변화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는 의식할 수 없는 세포 수준의 정보 저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삶에서 얻은 많은 교훈과 반복된 패턴에서 배운 많은 지혜가 당신의 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다. 직감을 직역하면 장의 본능적 감각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최근 과학자들은 직관이 실제로 장과 뇌 사이에 양방향 연결과 관련되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몸의 어떤 부분도 개별적으로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장관계의 기능은 내분비계와 면역체계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있다. 상호 연결된 시스템에 염증이 생기거나 균형이 깨져서 장이 건강하게 기능하지 않을 때는 직관에 접근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기 힘든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종종 브레인 포그라고 불린다. 브레인 포그를 고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장을 고치는 것이다. 우리는 채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등 식단을 바꾸는 것으로 장내 미생물군에 거의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인은 논리와 이성적 사고보다 더 정확한 인식 능력이다. 인간에게는 몇 개의 감각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그리고 6번째 감각인 직관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 과학자들은 인간이 34가지의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눈은 단순히 시각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기도 감지하는데 이는 시간 감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물의 세계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물들이 우리에 비해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달시킨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간보다 민감한 개의 후각이다. 실제로 개들은 인간의 질병과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까지도 냄새로 감지할 수 있다. 일부 생물은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을 보인다. 이런 동물들의 감각은 자연계의 현실을 경험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간도 이러한 감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미 뛰어난 후각 능력을 지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슈퍼 스멜러로 알려진 사람 중에는 특정 질병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퇴직 간호사 조이 밀러는 남편이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기 6년 전에 그의 채취에서 변화를 감지해 병을 알아차렸다. 이 일로 과학자들은 파킨슨병 환자 특유의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피부 면봉 검사를 개발했다. 과거에는 성인기에 도달한 뇌는 변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지만 신경가소성에 의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에게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힘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에 접근할 수 있다. 직관이란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아는 동시에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소름 돋았어, 직감적으로 알았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슬프거나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고 식은땀이 나거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과 같은 본능적인 반응도 겪어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적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무언가를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큰 장기인 피부는 단지 우리 몸의 물리적 경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심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심리적인 문제가 발진 등의 피부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피부의 털이 곤두서는 것 역시 직관에서 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다른 영역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주어진 사인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 중에 깨달은 유레카의 순간이나 천재 작곡가 폴 맥카트니가 꿈에서 예스터데이의 멜로디를 떠올린 때처럼 말이다. 이런 일은 의식적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췄을 때 일어난다.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시야가 좁아지고 있다면 유익한 사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사인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의사인 가보르마테는 부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자녀가 천식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고 심각한 외상 후 장애를 경험하는 여성들은 난소암 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자녀를 잃은 부모는 골수암과 혈액암의 위험이 더 높다고 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호흡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깊게 쉴지 얕게 쉴지를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숨을 얕게 쉬거나 한동안 숨을 참게 되기 때문이다. 급성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직관이나 사인이 보내는 메시지에 개방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호흡뿐 아니라 후각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면 건강상의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 동안 약간의 후각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인지 기능과 신경 기능이 최대 226%까지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초를 켜거나 공원에서 다양한 꽃 냄새를 맡고 아침에 커피 향을 음미하거나 샤워용품의 향을 느껴보라. 긍정적인 후각 자극은 신경가소성 성장과 뇌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는가? 사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영상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양한 명상과 운동 등을 통해 운명을 바꾸는 명확한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